자, 다음으로는 사법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당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법일 경우를 대비해서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 서영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유언이다라고 외쳐야 할 판에 합법일 경우를 대비해서 회의를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비상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엄이 되면 계엄사령부에 사법부의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이 계엄이 불법이라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에게 헬기로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을 내린 윤석열.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이건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저는 사법부가 조금 비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겁한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나서 이거 문제가 있는데라고 누구나 다 감지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추이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은 정말 뒷걸음치면서 모여서 비상계엄이 성공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나름의 의혹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예. 사법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사실은 있는데. 비상계엄 때 저도 언론사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요. 방송사, 언론사도 이거 어떻게 튈지 모르겠는데? 라는 거에 대한 정말 직감을 하고 밤새 여러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걸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에 대한 그런 눈치 작전이 상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비상계엄 이거 부당하다,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패널, 그들이 봤을 때는 불안을 뭔가 일으킬 것 같은 그런 패널들 딱 배제하고 기자랑만 딱 이렇게 중계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언론의 모습이고 지금의 사법부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알려진 바로는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대법원에도 실무자들, 판사들 계속 이제 카톡이나 뭐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대응해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 모여갖고 회의하자. 이렇게 돼갖고 소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부르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 우리 천 행정처장도 부르고 이러면서 모임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10분 전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본인들은 주장하죠. 아니, 우리는 비상계엄이 되면은 사실은 포고령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이건 누구나 봐도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비하려고 했어.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할 때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권을 발동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군 병력으로 해소가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식 갖고 있었다. 이러면서 사실은 천대엽 처장이 나와갖고 그냥 변명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대비하려고 한 거지 사실은 비상계엄이 합헌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자승자박이자 긁어 부스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국감에서 해당 회의 소집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에 모인 거다라고 또 발언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말바꾸기 논란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사법부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두환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그때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현직에서 중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시민들이 국회에 모여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을 저지했고 행정부는 오히려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날의 국모의 CCTV 우리 국민들이 희희덕덕하는 모습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법부도 이런 상권 분립의 독립된 사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했을 때 그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합헌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행정부가 밀고 나가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성공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면서 편승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국회로서는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영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주기현 판사하고 이진관 판사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또 뭐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진관 판사는 비교를 하면서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고 주요 종사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소신 발언을 했잖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님, 예. CCTV 보셨죠? 예. 한덕수가 어떻게 내란 임무에 종사하는지 보셨죠? 예. 보셨고 우리 법원의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해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언론부터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검은 공소장 변경합니까? 검찰은? 지금 뭐 특검에서 해야 될 대검은 상황입니다.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죠? 예.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CCTV에 나왔어요. 나왔죠? 이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온 세상에 CCTV에 다 나왔어요. 법원엔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기현은 그거 다 보고도 희죽희죽 웃습니다. 자, 지기현 사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잘못이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잘못했으니까 100% 제 잘못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개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왜 중개 약속 안 하고 중개하느냐 이런 말에 저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판사의 모습입니까? 중개는 법에 정해져 있고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재판 공개는 법에 정해진 대원칙입니다.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예, 법원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관리를 하지 않죠? 이진관 법관의 사진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왜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기현,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바꾸라고요. 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래야 대한민국 법원의 독립이 생기고 국민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바꾸십니까?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러니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출석해갖고 내란 재판 봤는데 지경 판사 너무 가벼워 보여요. 사실 재판 중계 이제 다 공개되다 보니까 판사로서의 존엄, 권위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간 상황이긴 한데 이번 재판이 연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더 관심 갖고 사실은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내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뻗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물타기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면은 나는 조용히 그냥 타락하겠다. 이런 또 음모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간에 이번 가을만 모면하면 된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내란과 여러 상황에 대한 본인들의 스스로 자조하고 아니면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추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서영구 의원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그 전 후보 기록과 관련해서 종이로 받는지 아니면 전자 문서로 받는지 명확히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제 그 전자 문서도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자 문서로 본 거는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 이재명 대통령 그 파기환송심 때 종이로 봤다 그러면 7만 쪽 복사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없고. 그리고 로그인 기록도 없고. 그럼 뭘로 봤냐라고 추궁했더니 명확히 또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대엽 그 처장이 답변이 막 그냥 두리뭉실해요. 예. 그리고 사실관계 내부 취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그 10월 10일부터 전자 로그인으로 보는 것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종이로 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그 사실조차도 아니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동안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졸속으로 파기환송한 게 정말 결국에는 소수 의견으로 일부의 대법관들도 이거 너무 졸속으로 됐다.
위험하다. 이런 기록을 남길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인데 천대엽 대법원장은 나와서 그거 뭐 출력 안 된 거는요. 전자기록을 봤을 수도 있어요. 라고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규정이나 규율 이런 것들 증명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대한 불신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요즘에 또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를 예. 뭐 폐쇄한다 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또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예. 평소에 제대로 된 그 취지의 기능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래서 국민 신뢰를 유지했으면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녹을 먹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사법부가 정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게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신뢰를 저버리고 나서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그 이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지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최근 최대 관심사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의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건조주로 콕 찍어서 지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 그 자주국방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 이거는 정말 상당한 이번 에이펙에서의 미국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동안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던 부분인데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보수 정권에서 더 하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자주국방 그리고 우리가 잠수함의 그런 성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로 우리 결국에는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는 잠수함의 이런 모니터링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결국에는 북한, 중국 여러 주변에서의 그런 위협들 이런 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전략적 무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 앞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요, 우리가 핵 연료로 그 잠수함을 하는 것이지 핵을 다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까지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메인 아젠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예측 못했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꼭 모두 발언에서 사실 공개 발언을 하면서까지도 성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정말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리고 일본과의 협상과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한국이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국익을 중시하는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협상가들이다. 이번 정부 실력 있다라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산업통상부 장관도 칭찬하고 이재명도 정말 훌륭하다. 대한민국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을 대항해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까지 올라갔구나라는 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정말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까지 현재 그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바꾸면
그 기동성과 작전 면에서 훨씬 우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장시간 동안 잠항이 가능하다 뭐 그런 특징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연료가 오래 가야 빠방해야 사실은 잠수하면서 오랫동안 잠항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 기밀이나 주요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건데 예. 디젤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연료 채우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나라들 실제로 우리 전 세계에서 이 추진 잠수함 갖고 있는 국가가 한 8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군사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 우위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사 무기적으로 연료의 한계로 인해서 그동안에 심해에 대한 모니터링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상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라늄에 대한 연료의 재처리 이런 부분까지도 일본과 비슷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아마 이거 MOU 하면서 안보에 대한 그런 문서도 작성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위성락 실장이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한 만큼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성과로 가져간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뭐 보수 정권, 그 진보 정권 말은 많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주국방의 성과를 냈던 거는 문재인 정부 때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42년 만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 때 한미 정상회담 후에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 허가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박근혜 윤석열 정부보다도 훨씬 더 성과주의의 정말 보수가 원하는 그런 추진력을 진보에서 구현해냈다는 면에서의 그런 국민적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극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성과 없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은 화성에서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냥 찌질해요. 아니 자랑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그래도 이런 걸 좀 보완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조언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당이 돼가지고 사실은 계속 성과를 갖고서는 물타기 하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3,500억 불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평상시인가요?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각 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선방하고 성과를 냈으면은 그래도 잘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그것밖에 못하냐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본인들 강성 지지자들한테 칭찬받고 쇼츠 만들려고 하는 건 오히려 더 국민의힘 의원들 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너무 그냥 협잡하다. 예. 야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준석 의원이 페북에 예. 잘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면서 칭찬했어요. 이번 성과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도.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사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질책할 건 질책하고 이런 모두 전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야당 의원이라도 질책한 거에 대한 뭐 부분에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얘가 칭찬할 땐 칭찬하는데 또 지적할 땐 질책하네. 이거는 정말 문제인가 보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사사건건 트집만 밟잖아요. 그러면 그냥 쟤는 트집 잡는 애.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의원들의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본인들의 의정 활동이 얼마나 합리성을 기반한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어느 정부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심판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경제 기사를 보면 우리 한국이 그 핵 잠수함을 건조 보유하게 되면 그 조선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핵 잠수함 척당 약 2조 2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뭐 경제에도 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필라델피아 그쪽 선박에서 이제 잠수함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선방한 거라고 하잖아요. 1,500불은 그쪽에 투자하고 또 한국과 미국이 투자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상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일부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조선업은 효자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거제나 뭐 대유 여러 뭐 해양 정말 현대 다양한 그런 업종들에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조업에서는 정말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고생하신 많은 우리 한국인 분들에게도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저는 앞으로도
전도 유망한 그리고 우리가 발전 가능한 그런 국가이다. 그래서 코스피 5천까지도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 어제 앉은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문체위 국정감사 때 나온 내용인데 그 고정주 전 경복궁 관리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에 앉은 김건희를 멀리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예.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체육비서관 그리고 현재 그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인 황성훈 실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욱 문체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황성훈 기획조정실장은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여기서 이중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고정주 유상청 법무과장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휴일에 경복궁을 열었다는 겁니까? 유상청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광화문 월대 행사 관련이었기 때문에요. 그 주관은 그 유족본부의 그 보건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일환이었기 때문에 보건정비과하고 연락을 이렇게 통해서 당시에 또 청장님이 직접 또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관련을 해서 이렇게 문을 연 겁니다. 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네. 방문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김건희 일행을 수행했죠. 함께. 네. 네. 과장님, 김건희 씨가 근정전에 들어가 어제에 앉는 모습 과장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과장님도 보셨는데 과장님은 바로 옆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좀 네. 떨어져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국민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과장이라는 분은 먼 발치에서도 어제에 앉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바로 사진에서 보여지는 측근에 서 있는 우리 황성은 그 당시 문체비서관은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이 국감장에서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하고 있을지 진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성훈 실장님? 그냥 봤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 그렇게 제 기억에 기반해서 기억에서 말씀드린 나에게 겁니다. 이득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참 좋은 성향 갖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옆에 있으면서 안 봤다고 하십니까? 저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슬리퍼 신고 우산까지 쓰고 다니는 거 다 보시면서 같이 다녔잖아요. 문체 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못 하셨네. 그거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문체부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황성훈 실장은 정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네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이나 돼가지고 아직까지 전 정권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도 못하고 본인은 그냥 하여튼간에 이게 똥물 튀기기 싫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 긋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는 클린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예, 실제로 누구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사진도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실 어제에 올라갔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 국회 나왔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거나 정말 세금 받아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혹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 여전히 권력에서 살아남아 있다. 이런 반증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분을 좋은 보직에 인사를 할까? 그래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질문에서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 고정주 전 경복궁 관리소장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어제 앉은 김건희를 멀리서 봤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판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뭐 전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고 인정한 사람도 많은데 그걸 아직까지도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자기 기억 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의 기억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미지에 안 박히겠어요. 아니 어제 누가 앉아있으면 그거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김건희였는데 그거를 부인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여전히 내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 그러고 내란이 청산이 안 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걱정이 많은 것이죠. 예. 정말 아직도 필요한 답답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참 이걸 그런 어떻게 분들은 해석해야 할지. 리스트업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